자,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1 첫 시간 다항식의 연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내용을 알고 갔으면 좋겠어. 굉장히 쉬운 내용이야. 자, 5 빼기 3이라는 거를 다르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 어떻게? 더하기를 사용해서 5 더하기 마이너스 3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자, 5에서 3을 뺀다라는 거는 5에서 마이너스 3을 더한다라는 거랑 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뺄셈이라는 거는 말이야. 음수의 덧셈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 뺄셈은 음수의 덧셈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뺄셈으로 나타내는 모든 식들은 다 더하기 기호를 사용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어.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식을 봐볼게. 자, 5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이 있어. 자, 쌤이 뺄셈은 음수의 덧셈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랬어. 그러면 얘도 5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6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해줬냐면 다항식의 정의를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랬어. 자, 이제 다항식에 대한 용어를 배워봅시다. 자, 다항식은 뭐냐면, 자, 한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자, 여기서 말하는 항은 뭐냐면, 자, 이제 두 번째, 항의 정의. 자, 항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야. 자, 이제 예시를 들어줄게. 자, 일단 항 먼저 봐보자. 항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라 그랬어. 자, 위에서 찾아보면 뭐 예시로 5x제곱이 있겠지. 왜? 얘는 숫자 5랑 문자 x제곱에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잖아. 그지? 자,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이야.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3x도 3x도 항이지. 왜? 3이랑 문자 x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랑 x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 그리고 마이너스 6도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잖아. 그치? 자,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아니면 문자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아니면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자, 그런 거를 항이라고 합니다. 항. 자, 그러면 다항식은 한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라 그랬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합. 이거야, 이거. 한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자, 왜 쌤이 이 덧셈으로 바꿔줬는지 알겠지? 자, 이거는 5x제곱, 3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이 4개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항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감이 오지. 자, 다항식은 한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고 항은 숫자나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야. 자, 그럼 다음 단항식 가봅시다. 단항식. 단항식은 쉽게 말해서 항이 한 개인 식이야. 자, 그래서 얘도 항의 정의와 비슷해.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 자, 이 단이 단수, 복수 할 때 단이야. 그래서 얘는 항이 한 개인 식. 얘는 많을 따짜지? 항이 많은 식.
자, 단항식은 항이 1개인 거고 다항식은 항이 1개 이상이야. 그러면 선생님, 단항식은 다항식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지. 맞아요. 단항식이면 다항식이에요. 자, 얘 단항식이지. 얘 단항식이야. 그런데 다항식이기도 해. 왜? 단항식은 항이 1개인데 다항식은 항이 1개 이상이야. 이 1개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다항식도 되는 거야. 자, 그래 다항식이 좀 더 큰 범위예요. 다항식 안에 단항식이 있는 거야. 자, 기호로 쓰면 어떻게 쓸까, 얘를? 단항식은 다항식에 포함되어 있다. 자, 이렇게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자, 다음은 개수. 개수는 일단 지금은 문자 앞에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아. 자, 문자 앞에 5 붙어 있지? 그럼 5야. x제곱의 개수는 5야. x의 개수는 3이야. x의 개수는 마이너스 2야. 자, 개수의 정의는 항에서 특정 문자를 제외한 식. 자, 5x제곱에서 특정 문자 x제곱 제외해봐. 그럼 뭐가 나와? 5가 남지. 자, 3x에서 특정한 문자 x 제외해봐. 그럼 뭐가 남아? 3이 남지. 자, 그래서 문자 앞에 붙어있는 애라고 이해를 해줘도 되는 거야. 자, 이 특정 문자는 나중에 가서 쌤이 또 얘기를 할 거야.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자, 5번째 개념. 차수라는 게 있어. 자, 차수는 일단 항의 차수. 그리고 다항식의 차수. 이건 막 따로 구분해서 외우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이해하면 돼. 자, 항의 차수는 항에서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개수. 자, 다항식의 차수는 특정한 문자에 대하여 각 항의 차수 중에서 제일 높은 것. 자, 항의 차수. 항은 뭐야? 얘네들이 항이지, 지금. 지금 플러스 부호로 연결되어 있는 각각이 항이잖아. 얘네들. 자, 5x제곱. 이 항에서 이 항의 차수 뭐야? x 몇 번 곱했어? 2번 곱해져 있지. 그러니까 얘는 2차야. 얘는 x 한 번 곱해져 있지? 1차. 얘도 1차. 자, 근데 다항식의 차수라는 거는 특정한 문자에 대하여 각 항의 차수 중에서 제일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이 다항식의 차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얘는 2차고 얘는 1차고 얘는 1차인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차수를 얘기를 해줘. 그래서 이 다항식의 차수는 몇 차? 2차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특정한 문자 계속 나오지? 이거 이따가 계속 얘기할 거야. 자, 일단 지금은 이렇게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자, 상수항. 자, 상수항은 여기도 또 나와.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자, 상수항은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이야. 여기서는 뭘까? 마이너스 6이겠지. x라는 애를 포함하지 않잖아, 그지? 얘를 x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할 때 얘는 x라는 애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수항이 되는 거야. 자, 마지막. 동류항. 자, 동류항은 특정한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같은 항.
자, 여기서는 뭐가 있을까? 얘랑 얘가 동류항이겠죠? 자, x에 대해서 차수가 1차로 같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동류항이야. 그리고 다항식에서 계산을 할 때는 동류항끼리만 계산을 할 수 있어. 5x제곱이랑 3x 더해서 8x 뭐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안 돼요. 얘네들은 동류항 아니기 때문에 계산 못 합니다. 자, 좋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개념을 배워봤고요. 자, 이거 말고 요거 해주고 싶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하니까 훨씬 좋네. 자, 이거 개념 보면서 따라와봐. 자, 그러면 x분의 1 더하기 x제곱 루트 x 플러스 x제곱. 자, 얘네들은 다항식일까? 자, 다항식 개념 한번 봐보자. 다항식은 한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라 그랬어. 그리고 항이라는 건 뭐야? 숫자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야. 자, 일단 다항식이려면 이 다항식은 항이 여러 개인 식인 거잖아. 한 개 이상이긴 하지만 일단은 다항식 항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다항식은 그 다항식을 구성하는 각각은 항이잖아. 항. 그러면은 일단 항이어야 돼. 얘네들이 항이어야 된다고. 항. 근데 항은 뭐래? 숫자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라 그랬어. 자, 그럼 다시 봐보자. 자, 얘는 이 x분의 1이라는 애 있지. 얘 x분의 1. 얘는 x분의 1 곱하기 1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애가 아니야. 얘는 1 나누기 x인 거야. 얘 어때? 항은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라고 했는데 얘는 나눗셈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식이 지금. 그지? 그렇기 때문에 x분의 1은 항이 아니야. x분의 1은 항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항식이 아니에요. 왜? x분의 1이 항이 아니기 때문에. 왜 항이 아니야? 곱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나눗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봐보자. 두 번째. 자, 루트 x. 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 얘도 곱으로 못 나타내. 그러니까 얘도 항이 아니야. 그럼 얘는 항으로 이루어져 있지가 않아. 이 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얘도 다항식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특정한 문자. 특정한 문자. 자, 특정한 문자라는 거는 기준이 되는 문자라는 거야. 기준이 되는 문자. 자, 예를 들면 어떻게 예시를 들어보면 좋을까? 그래. 자, 다항식 2x제곱 y 마이너스 4 플러스 3xy제곱 플러스 5y 세제곱 플러스 2xy. 자, 이런 다항식이 있다라고 해보자. 자, 얘네들 항이죠. 각각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죠? 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다항식이 맞아. 자, 그럼 여기서 얘를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자 라고 한다면 x에 대한 다항식, 이게 바로 특정한 문자를 x로 잡은 거야. 여기서 이 특정한 문자를 x로 잡은 거야. 그럼 x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x만 문자로 봐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얘는 뭐예요? 얘는 어떻게 봐야 돼요? 자, 여기 봅시다. 상수항 정의 한번 보자. 상수항 정의. 자, 상수항 뭐라 그랬어?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이라 그랬어. 자, 근데 우리 특정한 항을 지금 특정한 문자를 지금 x로 잡았어. 그지? 근데 여기에 x 있어 없어? x 없지? 특정한 문자 x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5y 세제곱은 이때 상수항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y에 대한 다항식으로 봐보자. y에 대한 다항식. 자, y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면 어때? 특정한 문자가 지금 y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이때는 상수항이 없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y의 개수를 말하시오 라고 하면은 자, 개수는 항에서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식이지. 자, 여기 봐봐. 이 항에서 특정한 문자 y를 잡았잖아. 지금 특정한 문자로. 얘를 제외하면 뭐가 돼? 2x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y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2x가 되는 거야. 자, 이거 그래서 정의가 중요한 거야. 이 정의가. 숫자라고 해서 다 상수항. 야, 숫자라고 하면 이제 상수항인데 여기에 문자가 있다고 해서 아니지. 어디 갔어? 여기에 문자가 있다고 해서 상수항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왜? 얘를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면은 얘는 상수항이 맞거든. 근데 y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면 얘는 3차식이지. 3차식. 살짝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차근차근 쌤이랑 한번 봐봅시다. 자, 이 다항식을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먼저 봐보자. 자, 얘네들을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먼저 봐줄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자, 이 항 먼저 봐보자. 이 항은 어떤 항일까? 얘는 2차식이야. 2차식이고 x제곱 왜? 이 특정한 문자 x가 2번 곱해져 있잖아. 그래서 얘는 2차식이야. 2x제곱 y는 2차식. 자, 그리고 x제곱의 개수는 뭐야? 개수의 정의는 항에서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거라 그랬어. x제곱 제외하면 뭐 남아? 2y야. 그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4 봐봅시다. 마이너스 4. 자, 지금 특정한 문자를 x로 잡았어. x가 기준이야. 근데 얘 x 포함하고 있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수항이에요. 자, 3x y제곱 바꿔봅시다. 얘는 x가 한 번 곱해져 있지? 지금 x 기준이야. 얘 1차식이야. 1차식. 그리고 x의 개수는 뭐가 되는 거야? 3y제곱이야. 자, 그러면 5y 세제곱은 자, 특정한 문자 x가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그럼 얘는 상수항입니다. 자, 2xy는 뭐죠? 얘도 역시 1차식이죠. x의 개수는 뭐가 되는 거야? 2y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는 지금 얘 1차식이고 문자 x만 보니까 요 두 개가 동류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얘도 1차식, 얘도 1차식이니까. 자, 그럼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쓰냐? 2x제곱, 좀 바꿔 써주고 싶어. 자, 2y, x제곱.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면 x가 아닌 y는 그냥 상수 취급해주면 돼. 상수항 취급. 자, 2차식 그리고 1차식 3y제곱 플러스 2y x 그 다음에 상수항 5y 세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럼 반대로 y에 대한 다항식으로 가보자. y에 대한
다항식. 자, y에 대한 다항식으로 가봅시다. 그럼 첫 번째 2x제곱 y는 얘는 1차식이지? y가 1차니까 1차식. y의 개수는 2x제곱이죠. 자, 마이너스 4는 y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상수항이죠. 자, 3xy제곱 얘는 y 두 번 곱해져 있으니까 2차식이죠. 자, 그리고 y제곱의 개수는 3x입니다. 자, 그리고 5y 세제곱 얘는 y가 3번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3차식이에요. 3차식. 그리고 y 세제곱의 개수는 5입니다. 자, 2xy 봅시다. 2xy 얘는 1차식이죠? 자, 그럼 y의 개수 뭐예요? 2x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자, 얘도 1차식, y에 대한 1차식, 얘도 y에 대한 1차식.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동류항이 된다. 자, 여기까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항식의 연산 부분 했고 이렇게 보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보기 문제. 자, 다항식 2x제곱 플러스 2x 세제곱이네. 2x 세제곱 플러스 3y제곱 마이너스 2x제곱 y 마이너스 6에 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라 그랬지. 자, 1번 x에 대한 다항식의 차수. 자, 얘는 뭐죠? x에 대한 다항식의 차수라 그랬으니까 자, x의 차수 중에서 제일 높은 거 얘기하면 되겠지. 그거 뭐야? 3이지 3. 그러니까 얘는 3차식인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x에 대한 2차항의 개수래. x에 대한 2차항의 개수. 자, 2차항 어딨어? 지금 x제곱 여기 있지. 요렇게까지 봐야 되지. 자, 얘는 마이너스 2y지. 그지? 자,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는 거잖아. 그럼 x만 문자 취급해주는 거야. 그러면 자, 개수는 그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 그랬어. 그럼 특정한 문자가 x잖아. 얘 지워. 그럼 뭐 남아? 마이너스 2y 남아. 그래서 마이너스 2y가 개수가 되는 거야. 자, 3. y에 대한 상수항. y에 대한 상수항. 자, 이번에는 y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겠대. 자, 그러면 y에 대한 상수항이니까 y가 없으면 상수항이 되겠지. y를 포함하지 않는 항을 찾아야 되겠지. 어딨어 걔가? 2x 세제곱. y 없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6. 그래서 y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면 2x 세제곱이랑 마이너스 6이 상수항이 된다. 자, 그러면 쌤이 한 가지 문제를 더 추가해서 y에 대한 다항식의 차수를 묻고 싶어. 자, 그러면 y의 차수 중에서 제일 높은 거 얘기하면 되겠지. 그게 뭐야? 2차. 그래서 이때는 2차식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xy에 대한 다항식의 차수를 물으면 어떻게 해요? 자, 이럴 때는 자, x랑 y 둘 다 문자로 보는 거야. 그러면 자, x 2개 있고 y 1개 있지. 그래서 3차가 되는 거야. 3차. 만약에 여기에 5x 세제곱 y 4제곱이라는 식이 있어. 그러면 x, y에 대한 차수가 얘는 지금 3차고 얘는 지금 뭐야? 3 더하기 4 해가지고 7차야.
그래서 이때는 차수 물어보면 제일 높은 거 얘기해줘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럴 때는 7차가 된다. 7차씩. 자, 이해되죠? 이해 안 되면 이제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카톡으로.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다항식에 대한 용어를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개념. 첫 번째 개념이었고, 두 번째 개념. 다항식의 정리 한번 봅시다. 자, 다항식을 정리해 줄 거야. 뭐 첫 번째는 뭐 다항식을 순서를 바꾸거나 동류항끼리 묶어 정리한다. 예를 들면 자, 다항식의 정리 그냥 바로 합시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다항식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 내림차순이랑 오름차순. 자, 정의가 있어. 얘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점점 내려가는 거. 얘는 점점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내림차순은 점점 내려가는 거. 오름차순은 점점 올라가는 거. 자, 정의를 한번 봅시다. 내림차순은 한 개의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높은 항부터 글씨체가 너무 안 이쁘긴 한데 이해해 주세요. 한 개의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까지 차례로 정리하는 방법. 얘는 한 개의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낮은 항부터 높은 항까지 차례로 정리하는 방법. 자, 그러니까 내림차순이라는 거는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걸로 정리하는 거야. 높은 거 먼저 써줘. 그 다음에 낮은 거 순서대로. 그럼 내림차순의 장점은 뭘까? 다항식의 차수를 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다항식의 차수는 제일 높은 거 얘기해 주는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항이 그 다항식의 차수가 되겠지. 오름차수는 낮은 것부터 정리하는 거야. 낮은 것부터 먼저 써주는 거야. 자, 얘도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보기 문제 2. 자, 다항식 2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y 플러스 3에 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자, x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오. 자, x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 그랬어. 그러면 제일 높은 것부터 써줘야 되겠지. 제일 높은 거 뭐야? 2x제곱. 그리고 그 다음에 1차 써줘야 되겠지. 1차 뭐 있어? 얘 지금 1차지. 얘도 1차지. 그럼 어떻게? y 플러스 3의 x. 그리고 이때 개수는 y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자, x를 포함하고 있지 않잖아. 이 나머지 세 개는. 그러니까 상수항인 거야. 자, 상수항은 맨 마지막에. 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3. 자,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x제곱의 개수를 물어보면 2라고 해주면 되고 x의 개수를 물어보면 y 플러스 3이라고 해주면 되고 상수항을 물어보면 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라고 해주면 돼.
자, 그럼 두 번째. y에 대하여, 이번에는 y가 기준이야. y에 대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시오.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시오. 자, y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래요. 그러면은 낮은 것부터 써줘야 되겠지. 낮은 것부터 상수항 먼저 써줘야 되겠네. 자, 상수항. 이때 상수항은 y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거. 얘. 그리고 얘. 그리고 얘. 자, 그래서 상수항 먼저 써주면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자, 그 다음에 1차 써줘야 되겠지. 1차 어딨어? 1차. 얘랑 얘. 자, 그래서 1차는 x-1y.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 다음에 2차. y제곱. 자, 그래서 여기에서 상수항 물어보면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해주면 되고, y의 개수 물어보면 x-1이라고 해주면 되고, y제곱의 개수 물어보면 1이라고 해주면 돼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내용. 내림차순, 오름차순 끝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도 별거 없어요. 자, 세 번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첫 번째. 일단 괄호가 있으면 괄호 먼저 풀기. 괄호는 소괄호, 그 다음에 중괄호, 그 다음에 대괄호 순으로 풀면 돼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쌤은 그냥 이렇게 써.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고. 자, 두 번째. 한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근데 쌤은 보통 이렇게 안 해.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 근데 일단은 교과서에 있으니까 일단 써줄게요. 근데 선생님은 그냥 1번이랑 3번만 봐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 동류한끼리. 글씨가 너무 안 이쁘다. 선생님 지금 너무 오래 써가지고 이상해졌어. 그렇지만 열심히 써볼게. 자, 동류한끼리 모아서 정리한다. 이렇게. 1번이랑 3번만 봐주면 돼요. 예를 들면 자, 밑에 있는 예제 한번 풀어보자. 2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자, 이거 계산하려면 일단 괄호 먼저 풀어야 되겠지. 자, 분배법칙 알지? 분배법칙 해줘야 돼. 6x제곱 4x 플러스 8 마이너스 2x제곱 얘 분배법칙 해줘야 돼. 플러스 x 플러스 2. 자, 동류한끼리 묶어. x제곱 4x제곱 4x x 5x 상수항 10. 자, 그래서 얘는 4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0이 된다. 그냥 덧셈 뺄셈이지. 동류한끼리 묶어서 하는. 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고. 자, 두 번째로는 자, 얘가 3-1번이고 3-2 개념.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 미안해. 글씨체가 안 이뻐. 미안해. 자,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 자, 덧셈에 대한 성질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입니다. 교환법칙.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교환 법칙은 뭐냐면 A 플러스 B나 B 플러스 A나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5 플러스 3이나 3 플러스 5나 이 5랑 3이 자리가 바뀐 채로 덧셈을 해줘도 상관없다야. 결과값은 똑같다 이거야. 8로. 그러니까 5 플러스 3 해줘도 8이고 3 플러스 5 해줘도 8이다 이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뺄셈도 교환 법칙이 성립할까? 뺄셈 교환 법칙 성립할까? 5 빼기 3이랑 3 빼기 5랑 똑같아? 얘는 2고 얘는 마이너스 2잖아. 그치? 얘는 다르지. 그래서 뺄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덧셈만 성립하는 거예요. 자, 결합 법칙 봅시다. 얘는 A 플러스 B랑 결합을 먼저 했어. 그 다음에 C를 더할 거래. 이거 약간 순서에 대한 거야. A 플러스 B를 먼저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C를 더하고 싶어. 이거랑 아니야 나는 B랑 C랑 먼저 더한 다음에 A를 더해주고 싶어. 똑같죠? 얘도 예시 들면 뭐가 있을까? 5 플러스 3 플러스 2라고 해보자. 자, 5랑 3 먼저 더할래. 그러면은 8 플러스 2가 되지. 나는 3 플러스 2 먼저 할래. 그럼 5 플러스 5가 되지. 근데 어때? 똑같지? 10이지? 그래서 이때는 결합법칙이라는 것이 성립한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좋아요. 자, 보기 3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두 다항식이 있어요. A는 2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y제곱이야. B는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3y제곱이야. 자, 여기서 다음을 계산하래요. 자, 이거는 너무 쉬워서 3번만 할게. 3번만. 3번. a 플러스 3b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자, 이거 어떻게 풀어? 자, 2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3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3y제곱 마이너스 중괄호 마이너스 2x제곱. 자, 이렇게 풀면 바보지. 이렇게 풀면 바보지. 너무 귀찮지 않아? 너무 많잖아. 계산할게. 얘를 간단히 해준 다음에 해주는 게 훨씬 좋겠죠? a 플러스 3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지. 자, 동류항끼리 계산해. 동류항 뭐야? 문자랑 그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은 거. 야, a 마이너스 2 동류항이지. 마이너스 a 플러스 2b가 되겠죠? 얘만 계산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다 a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뭐야?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y제곱. 자, 플러스 2b야. b의 2배 2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6y제곱. 자, 동류항끼리 계산 묶어. 자, x제곱 어딨어? 여기 있다. 0 되네. 자,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5xy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6y제곱 플러스 5y제곱.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5xy 플러스 5y 제곱이 된다. 제곱이 된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우리가 배울 내용. 자, 우리 처음에 뭐 배웠어? 처음은 다항식에 대한 용어를 배웠어. 다항식에 대한 용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배웠어? 다항식 정리하는 방법 배웠어. 내림차순이랑 오름차순 두 개 있다. 자, 세 번째로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어떻게 하는지 배웠어. 자, 괄호 먼저 푼 다음에 동류항끼리 묶어가지고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을 배웠어. 덧셈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을 한대. 자, 선생님이 이 문제 풀었잖아. 이거를
그러니까 교환 법칙을 사용을 하면은 마이너스 2x제곱이랑 그러니까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y제곱 해가지고 플러스 6y제곱까지 해줄 건데 이거 순서대로 계산한 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x제곱이랑 플러스 2x제곱 먼저 계산해주고 이 동료한끼리 이제 자리를 바꿔가지고 계산해 준 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지금 교환 법칙이랑 결합 법칙의 이 성질을 다 이용을 해줘서 푼 거야. 교환 법칙이랑 결합 법칙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 막 자리 바꾸고 막 뭐 먼저 더하고 동료끼리 먼저 더하고 이런 걸 해줄 수 있었던 거야. 아시겠죠? 자,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문제를 풀어봅시다. 아, 근데 문제 굳이 쌤이 안 풀어줘도 될 것 같아. 이거 굳이 뭐. 이건 쌤이 굳이 안 풀어줘도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다항식의 연산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복습 잘하고 단권화 잘하고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